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재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 한번 살펴보면 예술에 대한 지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독서 캠프 행사를 했었었죠. 그래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을 우리가 봤었었는데 거기에 그 책을 보면은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어떤 게 있었었죠? 절대주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상대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의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진리라는 거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절대주의는 이제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주의는 아니다, 목적이나 의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목적,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 그 다음에 여기는 회의주의는 이제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할 수 없다, 불확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런 원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된다라는 점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여기 있는 이 예술 작품을 보는 방법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음 쪽에 보면 1번 문제.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 이름이 상당히 많죠. 비어즐리, 비어즐리, 스테커, 바르트, 바르트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객관적 해석, 작품 자체, 타당성 여부, 목적에 따라,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다, 다양하다, 특정 독자에 의해 해석된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보입니다.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2번 문제는 조금 길죠. 본문 다 확인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봅시다. 자,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목적은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자, 목적 대번 얘기했죠. 작품의 의미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자 중에는 예술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자, 또 예술 작품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는 학자 중에서는, 세모에 해당되는 학자 중에서는 예술 작품의 의미가 감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상대주의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의미의 해석이 무한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자, 회의주의에 가까운 그런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누어지는데, 목적에 따라 다양한 거 상대주의, 해석이 무한한 거 회의주의 구분해 봅시다. 자, 이처럼 예술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양한 예술 해석의 방법이 존재한다.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법도 다양해집니다. 자, 다음 단락.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론론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근데 그 줄 끝에 보면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고정이란 말 우리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는 이론론도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이론론 뜻이 뭡니까? 원리, 뜻, 진리 이런 게 하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참인 해석이 다수일 수 없다. 하나밖에 없다. 자, 이론론을 주장하는 대표 학자인 비어즐리, 뒤에 보기에 비어즐리 많았었는데 이렇게 체크해 봅시다. 자, 예술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발견하여 전달하는 작업을 해석이라고 얘기되어 있다. 자, 예술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 하나입니다. 그죠? 참인 해석 다수일 수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참인 해석 하나가 내재되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그 의미를 발견해서 전달하는 작업이 해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석. 자, 그에 의하면 예술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품 자체가 지닌 의미이다. 조금 독특한 구절이니까 체크해 볼까요? 예술 작품의 의미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가가 이미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작품 자체가 지닌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작가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애초에 만들 땐 이랬었는데
만들고 나서 다시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든다. 이럴 수 있을 건데 여기 있는 비어즐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하나가 전부다. 작가가 생각이 달라진다든지 의도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발리하거나 해칠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작품에서 발견되는 의미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자, 객관적 뒤에 선지에 있었습니다. 해석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자, 해석자 자신이 무언가를 그 작품에 투사하는 것이 아니다. 투사라는 말은 비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자의 개입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비어즐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는 자, 예술작품의 내부와 외부에 엄격한 구분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래서 지금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고정되어 있다, 객관적이다, 그 다음에 구분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눈에 들어오죠. 자, 작품 외부에 있는 것을 그 작품에 연관시켜 설명하는 것을 해석이 아니라 부가라고 주장했다. 자, 외부에 있는 것을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거 요런 것을 해석이 아니라 부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덧붙이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잭과 콩나물이라는 우화가 있는데 자, 이 우화를 사회 반영론적 우화로 읽는 것이 있는 것이나 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심리학적 우화로 읽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부가라고 얘기했다. 그 사회 반영론적, 심리학적 그 작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외부의 이론이나 사회 배경을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순간 덧붙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자, 이처럼 부가는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외부에서 연상되는 의미를 첨가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모로 표시되는 비어즐리 이론론에서는 작품 자체만 봐야 된다. 외부의 것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작가의 의도 그리고 해석자의 의도 외부의 이론들 다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이론론 비어즐리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넘어가서 자, 해석의 절대적 고정성을 부인하는 다원론에서는 자, 고정성을 부인한다 그랬으니까 다원론은 이렇게 체크를 해볼까요? 다원론 많다는 뜻이 되겠죠 지금. 자, 예술작품의 해석에 대해 비어즐리의 견해가 실상 단순히 예술작품에서 발견한 것을 보고하는 기술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자, 비어즐리의 견해가 뭐였습니까? 작품에 내재된 거 의미 하나가 전부다. 거기에 덧붙이는 더 많은 말들은 부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비어즐리가 작품 자체를 보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보고하는 기술에 불과하다면서 비판했답니다. 해석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죠 지금 보면. 자, 다원론자들은 예술작품의 의미는 다양하기 때문에 자, 목적에 따라서 또는 해석적 배경이나 개념 틀을 가지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수의 수용 가능한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녔다. 다원론자인 스테커라는 사람에 따르면 자, 다원론자 스테커 자, 하나의 예술 작품은 다양한 목적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자, 이런 말들 지금 계속 나오죠. 자, 때로는 역사적 관점에 따라서 수용자의 감상 차원에 따라서 전체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관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자, 이처럼 해석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자, 반복되는 말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해석의 타당성은 목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상대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스테커에 따르면 예술 작품의 해석에 어떤 목적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된 겁니까? 이 목적으로 해서 A 목적으로 해서 A의 의미가 나오든 B 목적으로 해서 B의 의미가 나오든 각자 의견이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누가 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고정성을 긍정했던 비어즐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 비어즐리는 이런 얘기도 좀 약간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이한 관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작품 자체만 봐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하면서 또 다음 단락 세 번째 관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술작품의 해석에 대해 다원론보다 조금 더 극단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회의론이다.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를 만약에 읽었다면 이 지문이 정말 쉽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회의론은 하나의 작품에 대한 참인 해석은 한 가지만 존재한다는 이론론과
자, 예술작품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다수일 수 있다는 다원론. 모두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의견입니다. 자, 회의론의 입장은 제한 없는 무수한 해석의 가능성을 허용한다. 무수한 해석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게 회의론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딱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하나가 있든 목적에 따라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든 이 작품의 의미는 이 관점에 따라서 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부끄럽다는 거지. 자, 회의론에 따르면 해석은 참, 거짓, 타당성, 부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불확정적이거나 미결정적인 것이다. 자, 불확정적이거나 미결정적인 것이다. 자, 회의론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뭐가 맞다 틀렸다 이땐 이게 맞고 저땐 저게 맞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해석이 참이거나 타당하거나 판정해줄 규제나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틀은 없다. 따라서 자, 이 입장은 해석의 대상보다 해석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해석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대비가 됩니까? 여기 있는 이론론하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죠. 이론론에서는 해석자의 능동적 역할을 부과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부과라고 치부해버렸죠. 해석자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건 해석이 아니야. 부과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회의론에서는 능동적 역할을 오히려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무제한이니까. 자, 해석자는 예술작품 속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이렇게 파헤쳐서 발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작품에서 불확실하거나 미결정적인 부분을 창의적으로 채워 넣는 공동 창조자의 지위를 갖는다. 자, 해석자의 지위는 어떤 발견, 수동적으로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넣는 창조자의 지위를 갖는답니다. 엄연히 다른 거죠. 이론론은 어땠습니까? 덮여있는 걸 이렇게 제껴서 가려져 있는 걸 꺼낸다 정도였다면 여기 있는 회의론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미완성인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완성이니까 해석자 당신이 봤을 때 한번 각자 느껴지는 것들을 덧붙여봐라. 그러면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회의론자인 바르트 요렇게 구분 지을까요? 자, 문학 작품을 예로 들어서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권한을 지닌 저자의 죽음을 선언하고 자, 텍스트의 의미 해석을 해방시켜 버렸다. 자, 의미 해석을 해방시켰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자의 죽음을 선언했다라는 이 말도 여기 나와 있는 해석자의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속의 언어가 다의적으로 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 무수하게 많은 해석을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의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누구는 A로 해석하고 누구는 B라고 해석하고 누구는 C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면 자, 바르트는 자, 독자가 제한적으로 다수의 의미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다원론과 달리 자, 요렇게 다원론이니까요. 자, 다원론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다수의 의미를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라고 했던 것과 달리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끝없이 뭐 한답니까? 수용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주체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독자를 다의적이고 가변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텍스트의 생산자로 보았던 것이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보통 회의론이라고 하면 의심을 품다라고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떤 주도적인 모습, 주체적인 모습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일단 세 가지로 나뉘었었고 이론론은 이렇게 고정된 거. 자, 그 다음에 상대주의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회의주의는 이렇게 표시를 한 걸 기억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에 이런 표시를 많이 할 거거든요. 자, 내용 한번 보자. 자,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체크해 볼까요? 비어즐리, 비어즐리, 자, 그 다음에 스테커, 바르트, 바르트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 유형은 되게 잘 나오고 좀 쉽게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선지 뒤에 보니까 객관적 전달. 자, 근데 2번 선지 쭉 뒤에 보니까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품 자체. 이런 말들. 자, 3번 선지. 자, 해석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
자, 4번 선지. 자,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다. 자, 그다음 5번 선지. 자, 5번 선지는 지금 보니까 바르트는 작품의 의미가 특정 독자에 의해 해석되면 다른 독자들의 해석은 무의미해진다고 보았다. 자, 요 부분이 지금 틀린 거죠. 어떻습니까? A 독자의 해석은 A 독자대로, B 독자의 해석은 B 독자대로, C 독자의 해석은 C 독자대로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A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는 거고, B는 B 나름대로 창조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C는 C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외술 작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각자 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기억납니까 혹시? 자, 이 1, 2번, 3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4번 선지에 있는 내용은 어디에 있었었냐면, 여러분들 바로 전 페이지에 보면, 자, 여기 끄트머리에 나와 있죠 지금? 이 부분. 자,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넘깁니다. 자, 2번 선지. 자, 조금 길게 나오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를 우리가 막 그렇게 열심히 볼 게 아니라 여기는 해석만 좀 잘 봐도 괜찮습니다. 자, 버인 반응이 적절하면 O, 그렇지 않으면 X 한번 해보자고 되어 있는데, 윤동주의 간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 자아성찰을 많이 했던 시인이잖아요. 그죠?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이것들을 이겨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설화가 엮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품은 그 프로메테우스와 연관된 이야기 하나, 그리고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자, 토끼, 토해간과 연관된 거, 요거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토끼가 간을 이렇게 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지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거북이 또 나오네요. 그죠? 거북이, 토끼 이렇게 나왔고, 요 부분이랑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메테우스입니다. 불을 훔친 죄로 바위에 묶여가지고 이제 간이 계속 자기가 키운 독수리한테 뜯겨먹는 그런 형벌을 당한 거죠. 그래서 간을 다 뜯겨먹으면 다시 또 간이 생기고 이걸 계속 되풀이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한다. 뭐 그런 작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는데, 자,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 자, 이 시의 1년, 2년에서 화자는 습한 간을 말리고 간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이처럼 화자에게 간은 외부로부터 지키고 싶은 소중한 대상이다. 자, 특히 화자는 청유형 종결어 표현을 사용해서 간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해석들을 앞에 있는 본문과 연관 지으라는 거니까. 자, 지금 여기는 봤을 때 뭐 영구분하고 있고 화자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자, 청유형 종결 표현 이런 말들을 봤을 때 시 자체의 내용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작가인 윤동주가 어땠었고 시대상이 어땠었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문학 감상 관점에서 보고 있는 내재적 관점에서 아주 가깝다라고 보면 되겠고, 본문의 글과 연관 지으면 고정된 의미를 탐구하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론적인 태도,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 외부의 것으로 들어오는 건 부과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마.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 시에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별주부전의 내용이 나오는데, 외부 이 내용을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상호 텍스트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끼는 욕심이 많지만 장깨와 기지가 넘치는 존재로 그려졌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존엄성과 양심을 상징하는 간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로 새롭게 형상화되어 있다. 그 재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다른 작품과 비교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상대주의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 자, 이 시에는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으로서 불이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 했던 윤동주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작가.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화자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간을 지키겠다고 한다. 윤동주의 가치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용궁의 유혹에 떨어진 것은 불의한 현실과 타협했던 삶을 의미한다. 또 프로메테우스는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자 했던 시인 자신을 의미한다. 자, 윤동주의 가치관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이쪽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좀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지금 이것과 요것은 좀 약간 경계가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회의론자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합쳤을 때 우리는 작품이 완성된다. 이런 해석이 더해져서 작품이 또 새롭게 완성됐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밑에 태도 어떤지 OX로 표시해 봅시다. 자, 학생 1. 가의 해석자는 시에서 발견한 의미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려는 태도로 진술했어. 자, 다원론의 입장으로 보면 이 해석은 참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요거 어떻습니까? 다원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그냥 캐낸 거에 불과합니다. 그냥 본 거에 불과한 거고 어느 쪽에서 봤을 때 참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다원론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가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봐야 된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학생 2. 자, 나의 해석자는 고전 텍스트를 창의적으로 해석한 시인이 등장인물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고 파악했어. 자, 이 해석자가 만약에 회의론자라면 자, 그는 시인이 미결정적인 부분을 창의적으로 채워넣는 방식으로 고전 텍스트를 해석했다고 여겼겠군. 그 이제 시인이 시를 지었을 때 좀 약간 자기 나름대로 창의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고전 텍스트를 나름대로 해석해서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나쁘지 않죠, 지금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학생 3. 자, 다의 해석자는 시가 창작된 시기와 시인의 가치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에 대한 의미를 파악했다. 그런데 이론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다는 이렇게 우리 해석하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건데 이론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해석이 아니라 부가라고 볼 수 있겠어. 괜찮죠? 이것도 동그라미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요약 정리된 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살펴봅시다. 예술작품의 해석이었었고 작품 해석은 작품의 의미를 발견하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1, 2번 고정된 것과 다양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오른쪽 해석에 대한 의견에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비어즐리 같은 경우에는 자, 해석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객관적 전달이 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게 해석이다. 외부에 연결해서 설명하면 이거는 해석이 아니라 부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스테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건 해석이 아니라 그냥 보고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외부와 연결지어서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했을 때 그게 바로 해석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의론자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아이고, 이게 이렇게 남네요. 자, 회의론자 같은 경우에는 어땠었냐면 자, 극단적으로 무수한 해석이 가능하다.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고 미결정적이다. 아직 작품이 결정 안 됐다. 완성 안 됐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퍼즐은 해석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창작함으로써 마무리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습니다. 예술과 연관된 지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으니까 기억 잘하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